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도 맞지만 UN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턴투워드 부산인데요. 턴투워드 부산이란 6.25 때 낯선 땅인 우리나라를 지키러 온 참전 용사들이 안장되어 계시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날 오전 11시 11분에 전 세계가 1분 동안 묵념하기 위한기 때문에 턴 투어 부산이라고도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6.25 때 참전 용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날을 기르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UN 참전 용사 국제 추모의 날을 알리는 알림이로 선정되어 이렇게 오늘 6.25 참전 국가 22개국 소개와 음식 먹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22개국의 22가지 음식, 대표 음식을 먹어보면서 그 나라의 소개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도 먹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오늘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 22개의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다 깔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는 방식이 무엇이냐? 준성님이 옆에서 이렇게 22개국의 음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뽑아서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이탈리아 볼로네제, 인도 탄두리 치킨. 준비 잘 해놓으셨어. 천천히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벌써 준비 끝난 거예요? 볼로네제. 냄새 좋다. 다 보이는.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일단 고기 씹히는 맛도 좋고, 처음부터 아주 그냥 분식 제대로 먹네요. 괜찮은데? 자,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현재 서울 우신초등학교 자리에 개원한 이탈리아 제68야전병원은 서울, 인천, 수원 지역 민간인 구호 활동을 지금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의료 지원을 결정한 이탈리아는 당시 참전국 중 유일한 UN 비회원 국가라고 했다고 해요. 1951년 12월 12일부터 1954년 12월 31일까지, 즉 휴전 이후에도 1년 반까지 민간 구호 활동을 계속하였고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의료시설을 한국 정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공적을 인정받아서 이탈리아는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해요. 현재 2020년 10월 유일한 생존자는 조반니 리볼디 옹으로 전쟁 당시 방사선과 간호병으로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자, 맨 마지막 멘트는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이탈리아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를 쭉 시켜드릴 거예요. 한 입 먹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건데 저는 이거 진짜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참전 용사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어저께 사진 거기 찍으러 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감명받아서 이거를 잘 읽어봤어요. 제가 잘 읽지를 못해서 그런데 되게 가슴이 찐해요. 이거 지금 보고 있으면 눈물 흘리지 않은 것으로 오늘은. 그래서 한 입만 더 먹고 다른 음식을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이탈리아. 맞아요. 그거 아세요? 한 10년 전쯤에 유튜브가 없을 때는 청장님께서 10년 전에 그 22개국 신문지에 유력한 신문지 2개씩 골라가지고 거기다 전면으로 땡큐 뭐 이탈리아 뭐 땡큐 터키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게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었대요.
자, 일단 땡큐 이탈리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음식 한번 또 먹어볼까요? 인도의 탄두리 치킨. 오케이. 오. 오케이. 그릇 선정 좋아요. 다음 거 미리 뽑아 놓을게요. 뽑아 놓는 걸로. 오. 미국 햄버거. 오케이. 본식을 잘 뽑네요, 제가 지금. 이 특유의 향기. 이거 여기다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 오늘은 먹는 것보다는 설명하는 날이라 음식이 주가 아닐 것 같아요. 살짝 매콤합니다. 매콤하고 카레향 되게 진하고 정말 좋은 치즈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굉장히 간단하게만 생각하다가 이 치즈를 뭔가 더 느끼고 되게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달라졌죠. 인도 60공정 야전병원 부대는 1954년 철수할 때까지 연간 627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군인, 민간인들을 포함 입원 환자 2만 명과 외래 환자 22만 명을 돌봤다고 하십니다. 부대원들이 쓴 붉은색 베레메 때문에 붉은 천사라고도 불렸다고 하고요. 북으로 진격한 인도 부대가 중공군 참전으로 인해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대동강 철교가 끊어지기 며칠 전 물탱크도 부서진 기차로 철수하면서 부대원들이 양동이로 대동강 물을 퍼서 엔진을 식혀가면서 해서 양동이 여단이라는 별칭도 얻었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인도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탄두리 치킨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유명한 버거가 나왔습니다. 썩싹 그 버거가 나왔어요. 먼저 먹어보죠. 시시버거. 뭐 이거는 미국 하면 뭐 햄버거죠. 빵 너무 쫄깃하다. 뭐 다 먹고 싶네. 본격 식사 시간. 오늘 코스 요리인가요? 중간에 디저트도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거 좋아요. 본심 먹다가 후심 먹다가 본심 먹다가 후심 먹다가. 자, 미국은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가 미국이죠. 가장 많은 파병 규모 178만 9천 명, 전사하신 분이 3만 3천여 분, 부상이 9만 2천여 분, 실종이 3천여 분, 포로가 4천여 분.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였고요. 원형 유리벽에 당시 희생된 미군 전사자 및 실종자 이름이 새겨지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미국 참전 용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땡큐 아메리카. 이거 해주셔도 괜찮겠다. 이거는 찍어 먹어야죠. 이거 양파튀김 아니야? 식어진데 맛있어. 역시 튀김은 맛있어요. 튀김은 역시 맛있죠. 이거 뭐야? 이게 생선이에요 혹시?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이게 생선 혹시 그거예요? 통째로? 어머 진짜네? 어머. 근데 이거 처음 먹어봐. 이런 거 생선이 안에 통째로 있어요.
괜찮은데요? 뉴질랜드 피시앤칩스 들어있어요? 잠시만요. 아, 이거 두 개. 영국과 뉴질랜드입니다. 피시앤칩스. 대구살이에요, 이게. 뼈는 없어요. 맛있다. 살이 굉장히 진짜 흰살 생선이라서 비린맛 1도 없이. 맛있네요. 오케이. 자,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병한 국가이며 규모 또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영국 잉글랜드 남부 글로스터셔 인스워드 공군기지가 영국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해서 임진기지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이는 1951년 4월 임진강 주변 설마리 계곡에서 벌어진 영국군의 전투를 기념한 것이고, 당시 한국전에서 나토 회원국 중에 9개국이 유엔 깃발 아래 영국군과 함께 싸웠고, 글로스터 대대가 맹활약을 해서 전투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군이 싸웠던 임진강 설마리 계곡 전투는 영국군의 용맹함을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영국군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투라고도 하고요. 한국전 참전의 임진강 전투를 기념하는 임진기지 명칭은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특별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시차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참전을 선언한 국가라고 합니다. 1950년 당시 인구가 200만 명에 불과했으나 1957년까지 6,000명을 파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영국과 뉴질랜드 영연방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뜻깊은 말인데 제가 너무 발음을 못해서 안타깝네요. 감사드립니다. 땡큐 영연방. 자, 다음 음식도 먹어볼까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자, 노르웨이 역시도 623명의 이동 외과 병원단을 파견한 참전국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에 유엔 초대 사무총장인 트루그베리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데 그는 노르웨이 출신이라고 합니다. 유엔군 파병 한국 파병 결정은 내 임기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외손자분께서 증언을 하셨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치즈 한번 먹어볼까요? 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요? 호잇. 치즈향 좋네요. 오! 땅콩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치즈로 만들어 놓은 느낌? 오, 굉장히 짭짤하기도 하고요. 어저께 보훈청에 이제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고 설명을 드리러 갔는데, 총장님께서 이제 그래도 이걸 하시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한 20-4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 역사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분들 몇 분 계시고, 거기에 직원분 한 2분 계시고, 준성이 옆에 계시고, 한 6-7명이 같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러고 계신 거야. 나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만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이러고 계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 너무 재밌어요. 더 얘기해주세요라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그래서 보훈처 촌장님께서 설명을 너무너무 귀에 쏙쏙 박히게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양갈비 좋아요. 괜찮나요? 냄새 안 나나요? 이 양갈비 특유의 냄새가 있긴 있죠.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양갈비. 이 겉에가 그 특유의 그 향이 묻혀져 있어요. 아, 땡큐 남아공. 땡큐 남아공. 오, 나르는 치타라는 남아공 공군 부대 별칭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공군만 파견했기 때문에 나르는 치타라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데 오늘 그 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밌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좀 요 날을 11월 11일을 좀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딱딱하지만 않게요. 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같이 조금 이날이 있었다. 같이 공부도 하고 좀 먹는 것도 같이 즐기는 요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의 베프 부르기뇽. 이것도 고기 같죠? 스튜? 레드 와인에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서 만든 수츠래요. 이거 님들이 드셔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수츠 느끼요. 이거 빵이랑 먹으면 맛있겠어요. 맞아,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공부 또 해봅시다. 프랑스 참전대대는 거의 대부분 자원병으로 조직되어 참전 시 평균 연령이 비교적 높아서 현재 일부 참전 용사들은 제외하고는 모두 90세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참전대대 초대 사령관인 랄프 몽클라르 장군은 1, 2차 대전 영웅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 정년을 앞둔 육군 중장이었으나 스스로 중령으로 계급을 강등하여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프랑스 한국전 참전대대는 참전 인원 3,421명 중 268명이 전사함으로써 16개 전투부대 파병 국가 중 참전 인원 대비 희생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고 합니다. 프랑스 장병들은 상당수가 인도차이나 전쟁 경험이 있어서 매우 노련한 전투를 하셨다고 합니다. 생존해 계신 프랑스 참전 용사들은 6.25 당시 한국 겨울의 추위가 매우 혹독하다고 회상하셔서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인도차이나처럼 따뜻한 지역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투하면서 겪은 게 영하 20도, 30도 이르는 추위와 많이 내린 눈이 특히 기억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장병들은 참호를 파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참전 용사들은 흰옷을 입은 끝없는 피난민 행렬에 특히 기억나고 일부는 민가에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내어준 밥과 김치를 식사를 하셨다고 회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프랑스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프랑스. 됐어요. 필리핀의 리엠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살을 달콤한 간장으로 곁들여 먹인 필리핀 대표 요리. 콩도 있네. 삼겹살, 익숙한 삼겹살입니다. 콩과 너무 맛있나? 이거는 정말 한국 음식 같네요. 그냥 삼겹살. 아, 그 당시 필리핀은 부국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됐잖아요. 이게 드물대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진짜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래요. 우리가 국력이 진짜 좋아서 땡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참전용사 고마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걸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날의 기념비를 우리 돈으로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국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필리핀 6.25 전쟁 때 참전한 필리핀 병사들의 편지 일부.
건호신님께서 필리핀군의 한국전 참전에 관하여 발췌했다고 합니다. 우리 최대의 적은 날씨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옥들은 불타고 현지들은 이곳저곳 피난을 다니고 이것이 한국의 슬픈 현실이랍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필리핀 등 서유럽 참전 용사들에게는 우리나라 날씨가 매우 추웠음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혹독한 전쟁 상황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낯선 땅인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필리핀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필리핀. 이번엔 태국의 쏨땀. 쏨땀 다음에 먹을 거. 네덜란드의 스트롭 와플. 쏨땀. 저도 놀러 갔을 때 많이 먹어보았죠. 이 매콤한 소스의 맛. 태국의 약간 샐러드 아닙니까 이게? 그죠? 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참전 의사를 표명한 국가라고 합니다. 리틀 타이거,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답게 용맹하게 전투를 하셨고 코로나19로 보훈처에서 참전국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배포하였는데 이 계기로 태국 내 잊힌 참전 용사들을 찾아내는 계기가 또 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참전 용사들이 마스크와 감사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70년 전 기억을 해주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답신을 감사 편지를 회신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코로나로 각박해진 사회에서 훈훈한 글로벌 미담이 또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태국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태국.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그때 여행 갔을 때는 이런 느낌 안 들었었는데 여행 다닐 때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거 후식이 왔네요. 네덜란드 스트로 와플. 이거 먹어보세요. 와플인데 안에 쫀득쫀득한 게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이거 맛있어요. 맞아, 이거 커피랑 먹어도 맛있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요, 저도. 어저께 찾아가서. 이것도 커피. 그 사진 기억나요. 머그컵 위에다 올려놓는 그거 맞죠? 오케이. 16개 유엔 전투 참전국 중 유일하게 행성 전투 중에 사령관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통적 해운 강국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때 군함 6척을 파병하셨고 당시 네덜란드 해군 통신병 모차헌 씨의 회고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미국 군함들은 레이더에 잡힌 선박에 암호화된 전신을 보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을 했는데 1분 안에 답신이 없으면 발포. 하지만 전쟁 중에 생계를 위해 바다에 나온 한국 어선들은 이런 통신을 모르니까 미군함의 발포를 침몰되기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대요. 이 때문에 통신병인 네덜란드 통신병 모차헌 씨는 한국 어선을 옮겨 탄 뒤에 새벽까지 아군 군함의 전신 신호를 받아서 한국 베이다라는 걸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네덜란드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네덜란드. 이번엔 스웨덴 쌈라. 이거 제가 먹는 방법을 좀 설명 잠깐. 먹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대요. 지금 밑에 잼이 있고. 밑에 잼이 있고 위에 이제 빵이랑 생크림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위에 빵에 생크림. 우유랑 꿀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퍼서 먹는 거. 꿀을 먼저 부어요? 아니면은 그거는 편해서. 편한 대로. 오케이, 그럼 꿀 먼저. 꿀을 살짝 부어서. 오케이. 우유를 넣어서. 펑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처음 먹어봐요, 저도. 북유럽의 전통적인 디저트. 번 안에 달콤한 생크림을 듬뿍 넣어 먹는 디저트. 되게 달콤하겠는데요? 우유랑 같이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된대요? 그냥 꿀맛이 조금 더 난다는 느낌? 되게 특이한데 이거? 약간 빵의 촉촉함도 느껴지면서 우유에 촉촉한 우유 묻힌 빵에 꿀하고 잼이 달달하게 느껴지는 느낌? 오케이. 근데 빵이 안 달아 그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자, 스웨덴 6.25 당시 신속하게 적십자 야전병원을 한국 부산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아닌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 인원을 참전한 국가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스웨덴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스웨덴. 자, 다음은 커피가 나오네요. 호주의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가 전 호주 거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씁쓸하네요. 부드러운 씁쓸함. 달지 않고. 자, 이거는 마시면서 얘기해도 되겠어요. 멜버른 전쟁 기념관 외벽에 코리아 1950년부터 1953년 글자가 새겨져 있고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 두 번째로 빠른 참전 결정을 해준 나라라고 합니다. 내부 전시관에 6.25 전쟁에 관한 전시도 있다고 하고요. 올해 시드니 도시문을 관통하는 경전철 외면 광고란에 6.25 전쟁 참전용사 이미지를 게재하는 캠페인 및 시드니 관광 명소 하나인 달링하버 위치한 국제 컨벤션 센터 외벽에 참전용사 대형 이미지를 전시하는 등 개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호주와 한국의 인연이 70년이 지나도 지속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호주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호주. 자, 터키 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약간 양고기 스타일의 그 향이 비슷하게 나요. 케밥 맛있어요. 터키 영화 아일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 전쟁에 파병된 터키 군인 슐레이만과 아일라 소녀 이야기인데 전쟁 속에 부모를 잃은 한 소녀에게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슐레이만 군인은 친딸같이 영내에서 소녀를 보살폈고 아일라 역시 그를 아버지같이 따랐다고 하고 터키어로는 달이라고 합니다. 휴전 이후에 슐레이만의 귀국으로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60년 만에 유엔 참전용사 방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께서 이제 재회하셨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를 또 하셨다고 이게 실화를 바탕한 영화가 있대요. 이게 아일라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터키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자튀김에 그레이비 소스와 응고된 치즈를 함께 넣어 만든 거. 오케이. 응? 이게 치즈라고요? 감자가 아니라? 되게 짤 줄 알았더니. 소스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소스가 약간 곱창 찍어 먹는 소스 같아요. 아니, 매콤해요, 소스가. 독특한데요? 자, 캐나다 6.25 전쟁 중 1954년 임진강으로 파병 온 캐나다 군인들이 임진강에서 하키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하키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스포츠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캐나다 오타와와 캐나다 군인들이 재연 경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한인 동포들 이외에도 하키 팬들이 함께 와서 푸틴과 맥주를 함께 먹으면서 응원을 또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캐나다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캐나다 와플. 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딱 그 와플이네요. 와플. 워낙에 유명한 와플 아니에요, 솔직히? 약간 아삭아삭 씹히기도 하고. 여기에 또 생크림을 올려서 먹어도 맛있지만 아이스 따뜻하게 구워가지고 또 이거를 또 아이스크림 위에다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죠. 벨기에도 한국처럼 열강에 둘러싸인 소국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 한국을 도와야만 했고요. 전쟁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은 전쟁 한가운데서도 전의를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1988년도 앙리 모로드 물랑 소령의 펴낸 회고록 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법률에 따라 참전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소령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파병 오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벨기에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벨기에.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원두커피. 와, 이거 내려 먹는 건가요? 이거 한번 내려볼까요 일단? 또로로로.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는 커피가 유명하죠. 원두커피. 6.25 전쟁 발발 직후 UN 파병 요청을 받은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는 황실 근위대를 주축으로 참전 부대를 창설하였다 합니다. 부대 이름은 칵유. 현지어로는 격파하다, 혼란의 질서를 잡다 라는 의미로 황제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특이점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향은 좋아요. 향이 좋습니다. 너무 고마운 나라들이네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이 어려울 때 이렇게 나서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나라가 없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간 연한 느낌이네요. 제가 조금 많이 탔나? 딱 좋아요, 저는. 연해서. 다 먹었어요. 이번에는 덴마크 치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치즈. 이거 약간 와인 먹으면서 먹으면 좋은데. 많이 안 짜네요? 진짜 와인하고 같이 먹으면 딱 좋을 스타일. 자, 덴마크. 유틀란디아호 4,981명의 군인, 6,000명 민간인을 치료하였고 1949년 정도 됐으려나 그때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지. 유틀란디아라는 이름의 배가 전쟁에 참여했지. 이게 무엇이냐면 덴마크 국민 가수 킴 라르센이라는 1986년도 발표한 유틀란디아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덴마크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라고 합니다. 덴마크인들이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기에 6.25 당시 한국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도울 수 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자원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헌신적이었고 참전의 보람을 크게 느꼈다는 현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덴마크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덴마크. 자, 이번에는 샐러드. 그리스의 그릭 샐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던데요. 이 치즈가 또 올라가야만. 약간 소스는 상큼한 맛이 나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상큼보다 새콤한 맛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치즈가 너무 좀 세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안 세요. 이 소스도 되게 독특하네. 제가 원래 좀 긴장하면 볼따기가 빨개집니다. 치즈 맛있는데요? 그래. 자, 그리스. 당시 그리스는 내전이 끝나지 않은 어려운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당시 미 수교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과 육군을 파병해준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 병사 1만 581명이 한국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이 숫자는 2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4만 명의 그리스 병사 호위를 받으며 페르시아 정벌에 나섰던 이후 지금까지 단일 국가에 대한 그리스 파병 중에 최대 규모의 병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그리스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그리스. 와, 이거 거의 족발이죠, 족발. 너무 잘 잘려. 우와, 지금 너무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오. 쫄깃쫄깃하라. 족발하고 좀 느낌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이거는 족발은 진짜 삶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훈연한 느낌. 향이 불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겉에가 좀 더 쫄깃한 느낌이 드네요. 쫄깃쫄깃 맛있네요. 자, 독일은 한국처럼 전쟁의 고통을 겪었고 분단의 경험도 함께 겪은 국가죠. 우리나라처럼. 독일은 의료 지원단을 파견해준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전후 어려웠던 시기 구호 활동과 의료 활동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독일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독일. 한 조각만 더 먹어도 돼요? 이 껍질 안에 있는 고기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거? 커피 또 내리네요. 콜롬비아는 15,0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 파병을 오셨고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에서는 유일한 참전국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우리나라를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할 만큼 우호적이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커피 생산국이며 FTA를 맺은 만큼 양국의 교류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주신 콜롬비아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콜롬비아. 형제의 나라 콜롬비아. 감칠맛과 향미가 뛰어나 세계 최고급의 평가로 된다. 산미와 향이 강하다. 진짜 아까랑 좀 다르게 아까 커피 한 잔 마셨잖아요. 거기보다 약간 산미가 있어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산미가 있습니다. 좋아. 산미 있는 것도 괜찮고 고소한 맛도 좋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음식인가요? 룩셈부르크의 햄. 21번째 음식입니다. 자, 룩셈부르크의 햄. 오, 이거 스테이크 아니에요? 룩셈부르크. 오, 거의 스테이크 수준으로 나왔네요.
어머 맛있어. 룩셈부르크가 햄이 유명하군요. 꼭 메뉴에 써놨어. 설명. 아, 룩셈부르크 요리 중 하나는 중심축이 되는 재료로 의심할 여지 없이 돼지고기래요. 자, 룩셈부르크. 서울시의 4배 정도 되는 크기의 약 45만의 국민이 사는 미니 국가입니다. 작은 규모로 참전을 했지만 참전하려는 의지가 높았고, 그리고 참전한 모든 국가 중에 인구 대비 참전 비율 및 희생자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전쟁 당시 중립국이었으나 적국의 침공하에 무력하게 약소국의 비해를 겪었던 그들은 지구 반바퀴 반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1의 경쟁을 물어봤더니 무슨 뜻이냐 했더니 10명을 뽑는다 치면 100분이 지원해 주신 거예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와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신 룩셈부르크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땡큐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네. 다양한 요리가 있대요. 돼지고기를 이용한. 정말 찐으로 감사한 일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쳐가며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힘든 다른 국가에게 당연히 베푸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요번엔 이렇게 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참전 국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그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참전 용사들의 깊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솔직히 처음이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읽으면서 좀 헷갈린 것도 있었고 좀 버벅거린 것도 있었지만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되게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도움 때문에 또 간접적으로나마도 전달해 주어서 보람된 방송이었던 것 같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던 사실에 우리 함께 긍지를 가져보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